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좌에서 복원한 흑백 사진을 듀오톤의 칼라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탭을 보면 이미지의 칼라 모드가 그레이스케일, 즉 흑백 사진임을 의미하는 그레이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모드, 듀오톤 메뉴를 선택합니다. 듀오톤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타입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노톤을 선택하면 한 가지 컬러만을 사용할 수 있고 듀오톤을 선택하면 두 가지 컬러, 트리톤을 선택하면 세 가지 컬러, 쿼드톤을 선택하면 네 가지 컬러를 혼합한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컬러만 사용하기 위해 듀오톤을 선택합니다. 듀오톤 타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잉크 1과 잉크 2만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잉크 3과 잉크 4는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크 1의 칼라 상자를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잉크 1 칼라 대화 상자에서 약간 어두운 빨간색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듀오톤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잉크 2의 칼라 상자를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잉크 2 칼라 대화 상자에서 올리브색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듀오톤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잉크 1에 레드, 잉크 2에 올리브를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흑백 이미지가 빨간색과 올리브 그린색이 혼합된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듀오톤 칼라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진을 복제한 문서로 만들기 위해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듀플리케이트 이미지 대화 상자에서 엣지에 듀오톤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듀오톤 모드 이미지는 문서로 저장할 때 파일 포맷이 PSD, PSP, EPS, PDF, RAW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장하기 전에 이미지 모드를 RGB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문서 탭을 보면 이미지 모드가 RGB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를 누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 형식은 JPG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JPG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디폴트 옵션 그대로 OK를 클릭합니다. 윈도우, Arrange, To of Vertical 메뉴를 선택해 두 개의 문서를 세로로 디스플레이합니다. 원본 문서를 선택하고 히스토리 패널을 연 후 상단에서 썸네일을 클릭해 사진을 처음 열었을 때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해 그레이스케일 모드 사진을 RGB 컬러 모드로 변경합니다. RGB로 변환된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 모드 메뉴를 선택하면 듀오톤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오톤 이미지 모드는 그레이스케일 모드의 흑백 이미지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RGB 모드 이미지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컬러 사진을 클래식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컬러 모드를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해 흑백 사진으로 변환한 후 이미지, 모드, 듀오톤 메뉴를 선택해 모노톤, 듀오톤, 트리톤, 쿼드톤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색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듀오톤 모드는 오래된 흑백 사진에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듀오톤 모드를 사용하여 클래식한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흑백 사진을 칼라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모드 상태의 흑백 사진을 칼라 모드로 변환하기 위해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G를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Click to Open Gradient Picker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문서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드래그합니다. Move 툴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블렌딩 모드 적용 단축키인 Shift 더하기를 여러 번 누르면서 이미지의 변화를 봅니다. Shift 더하기를 누를 때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다음 블렌딩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Shift 빼기를 누를 때마다 이전 블렌딩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이어스 패널에서 직접 원하는 블렌딩 모드를 선택해도 되지만 일일이 선택하면서 변화를 보는 것보다 단축키를 누르면서 변화를 보는 것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레이어 블렌딩 모드가 소프트 라이트가 되면 단축키 누르기를 멈춥니다. 칼라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상단 레이어가 하단의 인물 레이어와 자연스럽게 블렌딩되어 칼라 색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Radial Gradien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중앙을 클릭하고 왼쪽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 원형의 그라디언트를 그립니다. 바뀐 그라디언트 형태를 따라 칼라 색상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단색을 사용하여 사진을 칼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Foreground Color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Alt Backspace를 누르거나 또는 Alt Delete를 눌러 레이어를 앞색상으로 채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면 듀오톤 모드 메뉴를 사용하지 않아도 모노톤의 칼라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라 헬프 톤을 사용하여 사진의 테두리를 장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사진을 저희 예제 사진과 같은 크기와 해상도로 만들면 동일한 옵션 값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예제 사진과 같은 크기와 해상도로 만들기 위해 이미지 사이즈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I를 누릅니다.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에서 리샘플을 체크한 후 Do not constrain aspect ratio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위드에 45cm, 하이트에 34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trl J를 눌러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D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Ctrl Delete를 눌러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흰색으로 채웁니다. Rectangular Marquee 툴을 선택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패더에 0픽셀을 입력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사진보다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 셀렉션을 그립니다. 셀렉션을 반전시키기 위해 Select, Invers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I를 누릅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Edit in Quick Mask Mode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Q를 누릅니다. 퀵 마스크 모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된 부분은 일반 색상으로 표시되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붉은 루비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레이어스 패널을 보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퀵 마스크 모드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루비 색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퀵 마스크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포토샵 강좌 7 마그네틱 라소 툴로 셀렉션 만들고 퀵 마스크 모드에서 수정하기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셀렉션을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필터, 픽셀레이트, 컬러 헬프톤 메뉴를 선택합니다. 컬러 헬프톤 대화 상자에서 맥스 레디어스에 50 픽셀, 채널 1, 30, 채널 2, 30, 채널 3, 30, 채널 4, 30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 값은 지금 사진의 이미지 크기와 해상도에 적정한 값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크기나 해상도의 사진으로 작업하신다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절한 값을 찾으셔야 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직사각형이었던 루비색 박스의 외곽이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퀵 마스크 모드에서 빠져나와 셀렉션 상태의 스탠다드 모드로 되돌아가기 위해 툴스 패널 하단에서 Edit in Standard Mode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Q를 누릅니다. 퀵 마스크 모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셀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2를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셀렉션으로 선택된 부분만 삭제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사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 스타일을 클릭한 후 디스턴스 10픽셀, 사이즈 15픽셀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한 후 사이즈에 7픽셀을 입력합니다. 컬러 헬프톤 대화 상자에서 값을 지정할 때와 동일하게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적용한 이 값도 현재 이미지의 크기와 해상도에 적정한 값이므로 이 값은 이미지의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 색상인 검정색을 변경하기 위해 컬러 박스를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스트로크 컬러 대화 상자에서 마우스를 왼쪽 상단 코너로 드래그해 흰색을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사진의 테두리가 예쁘게 장식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헬프톤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단조로운 사진의 외곽을 동글동글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컬러 헬프톤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